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네, 지금 이영두 선수가 팀의 승패가 걸린 가운데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네, 지금 흐름은 여전히 흙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수 상변으로 일곱, 중앙으로 다시 여덟, 올라가고 있고요. 아홉. 네, 보통 저런 식으로 흙이 백집을 부수자고 했을 때 네. 백의 입장에서 반발을 할 수가 있어야 뭔가 숨통이 트이는데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 두 점이 살아가게 된다면은 일단 집으로도 좀 손해를 보고 네. 이곳의 백돌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죠. 지금 또 젖혔어요. 여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끊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단수를 치면은 네. 네, 여기서 모르겠어요. 일단 네.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단수를 치더라도 마지막. 하나, 네, 백이 둘, 셋, 뭐 하나는 버려야 네, 되나요? 뭐 하나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섯, 그리고 이쪽이 끊겨 있는 만큼 여덟. 붙인다든지 네. 네, 이 귀 쪽에 흙이 집을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참 신기하네요. 백이 그래도 중앙 쪽 씌울 때만 하더라도 꽤 진영이 넓어 보였는데 역시 곳곳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일단 백도 이쪽을 젖히면서 흙이 막는다면은 나중에 치중 간다든지 30초. 젖혀 이어서 둘, 이 자리가 선수가 된다면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어쨌든 백은 여기를 늘 맛은 안 나니까요. 그렇다면은 치받는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하나,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셋, 또 끊는 게 다섯, 여섯, 별로 득인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덟, 그게 문제입니다. 아예 손을 빼버립니다. 지금 권주리 선수의 이 선택은 네, 뭐 득실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두지 않는다면은 네. 단순하게 받고 흙이 지키는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백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삼십 초. 하나, 그렇지만 여기 어떻게 감당하나요? 네, 글쎄요, 일단 권주리 선수가 이곳을 호구치고 받았을 때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네. 뺀 것 같긴 한데요. 후구 칠 때 이어주긴 하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쪽을 단수 치고 얼마 못 나가나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쪽 부근에 뭔가 약점이 생각보단 약점이 없네요. 네, 노려보려고 했는데 네. 30초.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흙도 그냥이면 또 이쪽을 막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쪽까지는 밀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끊으면
있고 메우더라도 흙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끊어갑니다. 끼운다면 가장 안전하긴 한데요. 나가면 이어서 네. 메울 때 단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돌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이 교환 자체가 일단 백이 이곳만 놓고 본다면 득이기 때문에 30초. 흙이 살아가면 백은 하변 쪽에 갈 수 안 필요하나요? 필요하겠죠. 살아둬야 네, 되나요? 지금은 이쪽을 붙이고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하변 쪽에 흙이 두는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집으로 너무 커요. 아, 네. 근데 또 맞아요. 여기도 사실 만만치 않게 큰 자리네요. 셋, 이쪽을 당하더라도 다섯, 그냥 여섯, 일곱, 귀를 밀고 여덟.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어찌됐든 이 자리를 막고 한 점을 잡을 때 네, 백은 이곳까지는 다섯, 교환을 해야 돼요. 그걸 먼저 하면 안 일곱. 되나요? 여덟. 아, 지금이요? 그 수에 대해서는 뭐겠지면? 아, 못 봤어요. 되는 건가요? 되는 거죠. 네, 지금 아이고, 백은 네. 찔렀을 때도 먹여치면 돼요. 지금 다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찌르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네, 다시 봤죠. 아, 이게 뭔가요? 이걸 먹였었으면 바둑이 끝났는데. 네, 완전히 빠질 데가 없죠. 먹여치면은. 사실 이런 수읽기는 수읽기라고 하기도 선수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잠시 지나쳤습니다. 네, 보통 이런 네. 것들은 문제집에서 나왔다면은 정말 뭐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아예 먹여치면 됐네 이러면서 이제 두는데 지금 이영주 선수도 눈치챘을 것 같거든요. 넷, 네, 다섯, 오히려 이거는 눈치를 여섯, 채면 안 됩니다. 일곱, 눈치를 채는 순간 네.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뭔가 양팀 검토실에서 탄식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실 먹여치자마자 바로 돌거두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매너가 나쁜 기사들은 네. 여기가 손이 한번 맞아. 왔다가 다시 통으로 들어갑니다. 둘, 아, 그게 뭐죠? 네, 상대를 거의 뭐 다섯. 갈구는 거죠. 자, 어쨌든 권주리 선수가 성립되지 않은 수를 뒀는데 이영주 선수도 보질 못했고 다시 평범한 그림이 됐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흑이 네. 돌은 살아가긴 했는데 백이 여기를 젖히고 여기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래도 많이 추격을 했을 것 같아요. 개간을 해보지 않았지만 흐름이 확실히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렇네요. 흑이 중앙 줄이는 데 주력을 하는 동안 백이 우하기를 맞아요. 연타할 수 있는 모양이 됐고요. 네, 지금 단순하게 흙집을 네. 세보면요. 여기가 다섯, 5집, 여섯, 15, 19, 일곱, 20, 25, 여덟. 26에 여기가 10집이라고 본다면은 네. 36에 46, 흙집이 51 정도예요.
백은 15, 18, 20, 24, 26. 네, 그리고 이쪽과 이곳. 여기가 10집이라고 본다면 36집에 여기에 백이 10집 정도 집을 만들 수 있다면은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백은 과연 우화와 하변 중 하변은 어느 정도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요. 우화를 가겠네요. 네, 근데 단순하게 백이 이쪽을 밀고 네. 늘어요. 받아야 된다면은 막았을 때 중앙집이 갑자기 우변으로 옮겨왔는데요. 마지막. 하나, 거의 뭐 10집이 아니라 13집에서 14집 다섯, 정도가 나죠. 여섯, 일곱, 자, 권주리 선수가 바짝 쫓아갑니다. 아, 이거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흑이 지금 이 선을 막는 것보다는 중앙을 젖혀야 될 수도 있어요. 막고 30초. 백이 는 다음에 둘, 네. 아까처럼 진행이 되면은 그거는 다섯, 흑이 승리를 여섯, 장담을 할 수가 없기 일곱. 때문에 여덟, 아홉, 네, 지금 젖혔죠. 백도 젖히고 이으면서 두는 게 집으로는 가장 버티는 겁니다. 단수 치고 호구 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버티면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흙집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오히려 흑 마지막. 전체의 안위부터 결정 둘,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네, 네. 지금도 가죠. 네, 파고 듭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좋다고 해도 아주 큰 맞아요.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둘, 중앙에서 제자리 걸음 셋, 활동한 권주리 선수가 다섯, 집으로 여섯. 많이 쫓아갔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좋은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어찌됐든 중앙 쪽에 생각보다 백이 깔끔하게 잘 막았기 때문에 30초. 흙이 편하긴 편한 형세였지만 네. 그쪽에서 좀 느슨하게 처리를 한 만큼 지금 차이가 이제는 안 나죠. 네, 여기서는 백도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고 붙여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쪽을 밀던지 아니면 이곳을 하나 먼저 끊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버티려면 늘어서 둬야 되는데 나중에 이곳을 밀었을 때 끝내기가 다르니까 네. 네, 백도 이런 자리는 그냥 또 그렇다고 마냥 물어보기엔 또 여기가 손해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다면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이 후수로 막았어요. 이거는 일단 살아야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 마지막. 붙인 수로는 들여다보고 밀던지 아니면 그냥 밀던지요. 네, 이쪽에 끝내기까지 해놓고 일곱, 그 선택을 하는 게 여덟. 좋았는데 지금 권주리 선수는 다시 한번 출발을 해요. 막는다면은 패하면서 지금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근데 문제는 여기를 패를 하다가 흙이 이어도 백이 있는 것은 붙이는 순간 흙이 쉽게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하변 쪽에 팩감 꽤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하변 쪽도 마지막 하나, 둘, 이게 사실 넷, 여기를 다섯, 백이 여섯, 팩감을 좀 쓰면 네. 여덟, 아홉, 여기가 선수가 안 안 되는 되니까요? 이상 이런 식으로 붙이고 넘어가서 흙이 백을 추궁을 했을 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권주리 선수는 아직도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글쎄요, 저는 정확하게 끝내기를 한다면 백이 지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하나, 여기서 둘, 패 견디지 네. 못하고 다섯, 우악이 살아야 여섯. 되면 꽤 손해를 보고요. 네, 그렇죠. 얼떨결에 승부패가 됐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흙이 받아야 되나요? 해소를 하면 젖히는데 끊어두고 잡으러 가고요. 단순하게 단수를 쳐놓고 네. 잡으러 가더라도 30초. 하나, 둘, 여기가 잡히면 안 되겠죠. 다섯, 네, 해소를 합니다. 영주 선수가 결단을 내렸고요. 2점 잡는 걸로는 집으로 따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 권조리 선수가 대마까지 노릴 수 있을지. 원래 그곳이 몇 집 정도 나는 곳이었던 건가요? 이곳이요? 네. 이곳이 끊고 는다고 보면 5집에 16집 정도 난다고 봤었는데 100집이 좀 늘고 100집이 5집이 나고 흙집은 한 산다고 보면 최소 2집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21집과 2집이니까 19집 정도 백이 득을 받는데요. 네. 근데 여기는 원래 백이 5집 이상 민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6집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붙인다고 보면 흙집이 여기가 한두 집 정도밖에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잡으면 16, 20, 25, 30집이 나고 100집이 5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계산으로 한 33집 정도의 이쪽을 끊는 것과 이곳이 두터워진 것 다섯, 여섯, 일곱, 순식간에 비교가 안 되겠네요. 한 15집 손해를 봤어요. 정말 순식간에 이게 뭐죠? 어느 순간 정말 잘 따라가다가 거기서 미끄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대마 추궁하러 가는데요. 어찌됐든 백은 이제는 이곳을 막았을 때 여기까지 막으면서 버텨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게 흙이 당장 여기를 찔러도 나가야 30초. 되고요. 하나, 나가야 되죠. 둘, 셋, 넷, 이곳을 한 번 더 찌르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가야 되는데 막으면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죠. 그렇다고 이쪽을 막는 것은 끊고 붙여요. 또 확실치가 않아져요. 네. 이 백돌 전체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한 집씩 난다라고 맞아요. 본다면은 둘, 비기겠죠. 네. 넷, 다섯. 막은 수는 네, 일단 막은 것은 좋은 수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은 100은 어찌됐든 받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을 막았을 때 막는 것은 늘어서 30초. 하나, 붙이게 된다면은 이건 찜찜한데요. 여기를 막는 게 선수니까 흑은 어찌됐든 받아야 되는데 지금 또 게다가 마지막. 바로 막았다는 하나. 건 둘, 셋, 넷, 다섯, 여섯, 끊었을 때 일곱, 혹시 여덟, 패하나요? 아홉. 근데 이거는 패를 하겠죠. 따내면은 이곳을 밀어서 먹여치면은 이쪽의 패와 이곳의 패 양패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선택은 글쎄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패를 땄을 때 밀고 찌르고 넘고 결국에는 패를 하다가 흑이 2패를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일단 하나, 대개 입장에서 좀 잘 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젖히는 순간 흑이 끊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이 한 점을 잡는 것은 막고 한 점을 따내면 여기가 다시 패가 나요. 그렇다면은 흑은 젖혔을 때 끊고 그냥 단수를 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백집이 여기가 8, 마지막. 10, 15, 20, 둘, 30, 셋, 35, 38, 40, 46집 정도 봐야 되겠네요. 네. 네, 흑집은 2, 셋, 10, 15, 17, 21, 31, 33, 34, 35, 38, 48, 50, 53. 어차피 흑이 이기겠네요.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5집이 있고, 여기도 계산을 안 했죠. 워낙 우아기가 크긴 컸군요. 네, 우아 쪽이 정말 크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마 이영주 선수는 여기를 넘고 아까처럼 되는 형태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패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개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흑이 넘으려고 할 때 그냥 우상귀 6점을 제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쪽을 뒀을 때요. 네. 이렇게 두고 바로 막고 차단하고요. 잊지 않고 바로 네. 차단이요.
네, 이렇게 30초. 둘 수도 하나, 있죠. 둘, 셋, 네, 이것 넷, 또한 충분히 가능한데요. 여기 집과 흙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변도 큰가요? 네, 여기도 또 크니까요. 이런 데를 끊었을 때 또 이 백돌이 못 살아 있어서 네. 네, 지금 어찌됐든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서 큰 자리가 있으면은 변화 여지가 있겠는데 네. 이 자리를 셋, 제외하고 큰 자리가 없으니까 이 부분적으로 정말 최선의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아, 이영주 선수는 아니면 아예 그냥 팩감으로 살겠다라는 뜻일까요? 하변을 썼습니다. 일단 뭐 하변 쪽을 젖히는 게 뭐 크게 손해는 아니니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상 나중에 백이 막는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은 젖히고 치받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흑도 끝내기로 꽤 득을 봤어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 중앙 한 점 살리는 걸 선수로 하겠다는 건가요? 백이 이어서 마지막. 받는다면은 하나, 둘, 한 점을 셋, 따냈을 때 넷, 이 자리를 다섯, 받지 않고서는 여섯, 이 백돌에 대한 일곱,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에 대한 추궁을 했을 때 득이 되겠죠. 백도 집으로 버틴다면은 그냥 여기를 끊어서 두는 게 제일 나아요. 아, 굳이 뒤로 받을 필요가 없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집이 조금이라도 더 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면은 이런 데를 먼저 끼워서 여기를 확실하게 교환을 했더라면은 그냥 여기서 한 집을 내고 백이 받을 때 그때 이 자리를 두면서 백이 버티는 것은 이 대마 쪽을 추궁을 하면서 마지막. 살자고 했더라면 하나, 이 돌은 살았을 둘, 것 같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애초에 흙이 막은 수로는 찔렀으면 가장 간단했고 지금도 흙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지금 굉장히 돌아가고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몇 군데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는 백도 둘, 우아 셋, 쪽에 팩감을 쓰고 다섯, 여섯, 일곱,
흙이 이런 여덟, 데를 치중을 아홉. 했을 때가 문제네요. 그 자리는 팩감인가요? 아, 하변에 백약점이 있어서요? 붙이는 것은 끊었을 때 이거는 안 되죠. 받았습니다. 근데 늘어서 네. 끊으면 물론 이쪽을 들어가면은 이 5점은 잡을 수가 있는데 이곳이 잡히면 이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버텨야 된다는 얘긴데요. 베개 입장에서 이렇게 버티면은 막상 가능하다는 얘기 맞아요. 같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흙이 한 번 더 팩감을 쓰고 그 다음에는 먹여치는 거는 팩감이 아니에요. 따내더라도 끊으면 아까처럼 버티었을 때 단수 치는 순간 이거는 아까와 다른 것이 흙이 이쪽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백은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이영주 선수 연결을 하고 타협이 됐습니다. 어차피 넘어간 순간 백이 급해는 걸어가기 어렵다고 본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패는 네. 패로 팩감을 여기를 씁니다. 그리고 따내면은 해소를 당했을 때 여기가 단수니까 이 패를 백이 맞아. 현실적으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기분 좋게 득을 보고 있고요. 사실 흙이 따낸 수로는 여기를 치중을 가면 백이 살긴 사나요? 있는 것은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봤을 때는 백이 확실하게 못 살죠. 네. 그럼 버티려면 여기를 더 써야 되는데 네. 이 상황에서 흙이 이쪽을 밀고 들어가면 끊는 것은 언제든지 선수니까 마지막. 이곳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셋, 넷, 한 점을 잡으면 다섯, 여섯. 이곳으로 받는 게 부분적으로는 여기 약점도 없애고 여기에 집도 만든 수를 네, 노리는 거니까 이게 맞는데요. 찌르고 단수 치고 한 점을 이으면 여기가 또 단수가 돼요. 다른 곳에 한 집 만들 여유가 없네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치중을 가면 백사활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마지막. 지금 이영주 선수는 그냥 둘, 이겼다는 얘기죠. 네, 선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백은 가장 큰 자리는 여기를 막는 거고 단순하게 끝내기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요. 이제 단순하게 여기서 집을 세보면 돼요. 흙은 이어서 그냥 받고 마지막. 네, 백이 여기가 둘, 5, 15, 셋, 20, 23, 다섯, 여섯, 네, 33, 35, 여덟. 37, 40, 46, 네, 50, 백집이 53, 네, 백이 53인데 흙은 13, 16, 18, 20, 네, 24, 25, 28, 네. 30, 32, 그곳이 뭐 여기저기 좀 따낸 자리가 많긴 하네요. 네, 40, 43, 46, 48, 49, 59, 65,
지금은 네. 10집은 확실하게 흙이 이겨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생각보다 여기를 젖히는 게 큰데요. 젖히면 이어야 되고 밀고 들어가면 받으면 그 순간 많이 당하고요. 네, 흙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여기가 한 집이 납니다. 하나, 둘, 네, 흙이 손 뺐을 때는 셋, 이런 형태로 진행이 넷, 되는데 흙집이 다섯. 여기가 한 집이 나는데 흙이 받으면 6집, 젖힌 것과는 흙집이 6집이 늘고 젖혀 이었을 때는 여기서 또 100집이 한 집이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가 7집짜리 끝내기가 되는데 지금 7집짜리는 어딜 봐도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켜뒀습니다. 네, 지금도 100이 이렇게 받은 것은 단수 치면은 여기를 패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흙이 굳이 여기를 젖혀야 됐는지는 의문스럽긴 한데 네. 좀 쉽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한 점 이은 건 선수인가요? 선수여야 되는데요. 그렇지 마지막. 않고선 여기를 있는 게 7집짜리 끝내기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젖히죠. 네, 아까 대략 한 12집 정도 차이였었는데 지금 여기가 7집 차이가 만약에 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흙이 여기서 2집을 득을 받고 근데 여기 끝내기를 하는 순간 여기서 2집 정도 흙이 득을 볼 수 있어서 여전히 역전이 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다 다섯, 왔다고 생각을 여섯, 했는데요. 아직 일곱,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홉. 자, 이영주 선수가 상변 쪽은 놓친 것 같고요. 사실 상변만 제외하면 지금 한 점 이은 정도, 그 정도의 끝내기밖에 없긴 하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된 이상 차이는 지금 10집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대국은 관전하는 팀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이영주 선수를 응원하는 팀에서는 지금 정도 차이면은 심장이 쪼그라들고 있겠죠. 30초. 지금 하나, 기분 둘, 네 왔다 갔다 셋. 하겠죠. 넷, 다섯, 여섯. 네, 어찌됐든 흑은 이 중앙 쪽을 먼저 결정을 하고 이곳에 네. 끝내기를 하는 게 네, 그게 원래는 맞는 끝내기였는데 갑자기 여기를 이으면서 이쪽에 끝내기를 당하고 지금 문제는 여기 두 점을 잇는 곳을 미리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먼저 둘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고 마지막. 한 칸을 하나, 뛰면은 백이 셋, 먼저 단수를 칠 넷. 수가 있죠. 네. 다섯. 그리고 또 이렇게 받은 이상 이번에는 그쪽 반대쪽에 끝내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손해 보고 받아줬습니다. 흑이 있고 오히려 백이 젖혀 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차이가 마지막. 하나, 둘, 갑자기 두 집이 넷, 나간 다섯. 거죠. 여섯, 일곱, 네, 그렇죠. 여덟, 아홉. 네, 큰 자리 백이 뒀고요. 다시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0집, 12, 14, 15, 21, 22, 23, 24, 25, 27, 29, 30, 37, 38, 40, 45, 46, 마지막. 56, 둘, 흑집이 62 정도 납니다. 네, 여기는 100이 붙여서 받았다고 하면요. 100이 10, 13, 23, 33, 34, 44, 46, 50, 53, 54집 정도. 이상한데요? 마지막. 그리고 하나, 이곳에 둘, 패가 남아있고 셋, 이쪽도 넷, 100이 3집밖에 세지 다섯,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도 약간이라도 100이 권리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조금이라도 불어날 수 있는 곳 제외를 하면 반면 8집이 납니다. 네, 단순하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면 계산상으로는 똑같은데 네, 흑이 두면은 100집에 한 집이 없어지고 100이 두면은 한 집과 그 이상이 생기니까요. 여기도 100이 권리가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도 단순하게 100이 이쪽으로 교환을 하면은 네, 여기도 한 집이 늘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두더라도 한 집 차이가 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수상한데요. 오히려 막 백반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세합니다. 네, 그래도 흑 입장에 30초. 다행인 것은 여기에 젖히고 이쪽의 집을 세진 않았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연 흑이 여기 단수를 치고 있고 치받는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흑이 이길 것 같아요. 이 진행은 흑이 이길 것 같은데 여기를 백이 패로 버티고
만약에 흙이 진다고 보면은 이 자리를 두면은 여기를 줄 수가 있으면 이건 또 모르겠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패로 버텨갈까요? 백은 마지막. 패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둘, 이어서는 흙이 치받는 넷, 순간 다섯, 약간이라도 여섯, 흙이 이기는 일곱, 바둑이니까 여덟. 네, 일단 팩감은 몇 개 있습니다. 팩감을 뭔가 신기하게 쓰는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먹여치는 게 한 팩감이 더 나오죠. 팩감 여유가 있나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네, 넷. 지금 흙이 이 패를 물러난다고 봤을 때 반집 승부 같아요. 물러났고요. 냉정하게 흙이 반집이라도 두터운 승부 같은데 근데 이 바둑이 왜 반집 승부가 됐을지 네. 마지막. 하나, 분명히 우아 쪽의 패를 해소했을 때는 네, 차이가 네.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섯, 일곱, 네, 여덟. 상변 쪽 끝내기와 네, 여러 가지 끝내기에서 흙이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원래 한 10집 정도 차이에서 그 차이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정리가 다 되고 나면요. 지금 반집해도 여러 군데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끝내기로는 이 자리가 가장 큽니다. 이 자리를 두고 흙이 그 다음에 큰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를 뒀을 때 백은 이쪽을 치받고 네, 마지막. 네, 하나, 치받던지 이쪽을 두던지 이거는 셋. 똑같습니다. 넷, 다섯, 네, 어디를 여섯. 두더라도 일단 이쪽에 끝내기를 하고 어찌 보면은 똑같죠. 이쪽은 찌르고 흙이 여기를 선수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백은 여기를 찝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네요. 그러면은 빠지고 이쪽은 둘 다 맞복입니다. 이렇게 네.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자리는 네, 그리고 또 여기도 맞복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쪽은 다 뭐 교환이 됐다고 보면은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하고 여기서 백이 마지막. 하나, 패를 따내고 셋, 있고 넷, 다섯, 바둑이 정말 여섯. 다 뒀네요. 일곱. 흙이 마지막 끝내기를 이 아홉. 자리를 하는 순간 네. 패도 안 나고 종국 되겠네요. 아까
아까 계산보다 흙이 여기 한 집을 득을 봤는데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반집을 이기네요. 30초. 하나, 그런데 백이 이쪽에 셋, 막는 끝내기를 했고 네. 다섯, 치받아서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옆끝내기 두 집짜리인데 여기가 옆끝내기 두 집일 리가 없죠. 후수 두 집이 약간 넘고요. 네, 여기는 후수 두 집이 약간 넘습니다. 네. 이렇게 되더라도 반집 흙이 이기는 바둑일 것 같은 게 하나, 어차피 바둑이 다 뒀을 때는 옆끝내기 두 집이나 후수 두 집이 약간 넘는 끝내기나 네.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한다고 보면은 이 자체가 사실 두 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번에는 뭔가 그 중요한 승부의 삼국은 반집 승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조혜연 선수와 김혜민 선수 대국에서도 반집 승부가 났었고요. 네. 네, 여러 차례 지금 중요한 판마다 반집 승부가 나고 있으니까 30초. 하나, 둘, 왜 이렇게 치열하죠. 넷, 다섯. 일단은 이영주 선수가 반집이라도 우세하다고 보고 자, 이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네, 막 하나, 어디 하나 막 사석을 빼먹진 않았겠죠. 넷, 다섯, 여섯, 갑자기 일곱, 너무 여덟. 불안한데요? 네, 일단 제 개가로는 흙이 네. 반집승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설마 막 이런 데를 따냈을 때 버티나요? 네, 이 패를 다 버티면서 들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흙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기사 지금 열심히 개가를 하면서 두고 있긴 한데요. 사석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긴 헷갈릴 거예요. 지금처럼 패 공방이 있었을 때는 확실히 판으로 세는 기사가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이제 한 집 정도의 끝내기 그리고
변에 젖혀있는 끝내기 등이 남았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지금 원래는 이쪽을 젖혀 있는 게 맞는 끝내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똑같아요. 이쪽을 잇고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이곳을 이으면 네. 찌르고 이을 때 백이 먼저 끝내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 그쪽은 하나씩 30초 하나, 둘, 네, 셋, 짓는 거고요. 넷, 네, 이렇게 종국이 될 거예요. 네, 계속 두 선수 훑어보면서 끝내기 하고 있는데요. 빠뜨린 곳은 없습니다. 아, 정말 볼수록 신기하네. 이 바둑이 어떻게 반집 승부가 됐을지에 대해서 흑이 일단 패를 해소하고 나서는 네. 대마를 살면은 그냥 승부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살면서 좀 손해를 봤고요. 그래도 살기만 한 상황에서 한 10집 정도 차이였던 것 같은데 또 상변 쪽에서 또 기가 막히게 한 3집 정도 손해를 봤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박지현 선수, 주장인 박지현 선수가 패배를 하고 네, 바둑의 품격이 승리하는 마지막.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하나씩 나눠서 이으면 됩니다. 네, 지금 단순하게 마지막 공배를 살펴봐도 흑이 있고 네, 공배를 다 메워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백이 마지막 공배를 두고 정리가 됩니다. 네, 마지막 공배를 채우면서 불운한 기운이 감돌죠.
백은 24시 남았고요. 배가 내로라면 흙이 31로 만들어지겠네요. 네. 정말 아쉽게 반집을 백이 부족한 개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좀 쉽게 한 판을 가져가나 했는데요. 사실 중후반부터 이 바둑은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잔잔하게 흘러가나 싶더니 중후반부터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중간중간 이영주 선수가 좀 실수를 할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이런 표정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권주리 선수 찬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깝게 놓치면서 바둑의 품격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세레모니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네, 오늘 와일드카드 결정전 한 판만 이기면 됐던 바둑의 품격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준 플레이오프로 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바둑의 품격이 사실 오더만 봤을 때에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더만 봤을 때는 김채영 선수와 루민치안 투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왠지 그래도 부강이 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네. 강지수 선수가 정말 큰일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 판이 좀 셌어요. 강지수 선수가 승리했고 박지현 선수는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마지막에 이영주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바둑의 품격은 이제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준 플레이오프에서 포항 포스코 캠텍과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박지현 선수가 1주 전인데 오늘도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약간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 잘해주면 되죠. 네. 네, 오늘 팀원들이 잘해줘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잘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로써 또 서울 부강약품은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떤지 감독님과 김채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권우진 감독님 그리고 김채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뭔가 고생한 그런 흔적이 좀 역력한 것 같은데요. 먼저 김채영 선수 오늘 이제 바둑을 잠시 되돌아보자면 좀 미세하게 이제 밀리면서 결국 이제 불개패가 됐는데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었었죠. 네, 오늘 두면서 못 보는 수가 너무 많았는데 네, 뭔가 다 봤으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았었나요? 뭔가 물론 졌으니까 변명이겠지만은 뭔가 저번에 왕천식 선수랑 둘 때부터 뭔가 연승할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다승왕을 이제 유력하게 노리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채영 선수부터 이제 오늘 서울 부강약품은 아쉽게 이제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머무르게 됐는데요. 그래도 3개월 동안 이제 쉼없이 달렸기 때문에 좀 이번 시즌 정리하는 마음으로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정규리그에서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불만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제가 져서 탈락했기 때문에 조금 팀한테 미안한 마음이고요. 그래도 네, 내년엔 더 잘하겠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한 해 한 해가 다른 선수니까요. 내년에는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이 정말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뛰는 선수들보다 오히려 지켜보는 쪽이 더 이렇게 초조해지기 마련인데요. 권효진 감독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좀 뭐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오늘 마침 네. 저희 팀 관계자분들께서 와주셨거든요. 저희 부강약품 단장님이신 박원태 부사장님과 또 최승훈 이사님께서 응원을 와주셨는데 네, 아쉽게 패배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꼭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볼 때마다 항상 검토실에 단장님과 함께 이제 후원사 측에서 많이 오시는 걸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단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이제 전달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고마운 마음을 좀 더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단장님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저희 팀을 위해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항상 선수들과 또 감독을 위해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팀으로 또 정말 유명하고 또 감사의 마음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내년에는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부강약품은 여유 있는 팀이니까요. 항상 부러움을 갖고 있는 팀이고 또 전통의 강호로 꼽히니까 내년에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이제 서울 부강약품이 아닌 이제 올라간 팀입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의 또 감독님과 주장 박지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송태곤 감독은 지금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 소식만 들어도 계속 탄식을 했다가 또 밖을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영주 선수가 거의 시종일관 좋았다가 중간에 계속해서 추격을 당했기 때문에 쫓기는 입장에서는 정말 초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여유가 있었다가 그러지 못한 상황이 충분히 있었었는데요. 자, 그럼 감독님에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바둑의 품격 한 번으로 바로 이제 승리를 확정 지었고요. 이제 화요일이 아닌 수요일 날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일단 감독님과 박지원 선수 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선수 아까 바둑 둘 때는 또 그렇게 피곤해 보일 수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얼굴 돌아왔어요. 저 오늘 피곤해 보였나요? 네. 글쎄요, 저 오늘 컨디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역시 저보다 너무 셌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를 잘 버리고 그래도 팀이 승리해서. 오늘은 박지원 선수가 버카인 건가요? 네, 제가 총알바지를 한 걸로 치고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땠을까요? 사실 중반까지 좀 빠르게 수순이 진행됐던 걸로 봐서는 저희가 잘 살피지는 못했었거든요. 초반에 제가 좀 많이 무겁게 둔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 사실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바둑이 원래 좀 무거워가지고 좋지 않은 걸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서 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보니까 초반부터 많이 나빴다고 해서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은 컨디션이 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 게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수요일에는 그런 면을 많이 보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대국은 이제 박지원 선수 스타일 성격처럼 좀 방방 뜨는 그런 바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주장의 책임감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1주전 치고 책임감이 없기로 유명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사실 제가 지긴 했지만 그래도 강지수 선수가 김채영 선수를 이겨가지고 되게 많이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사실 오늘 만약에 좀 이영주 선수도 졌으면 저희 팀에서 이제 강지수 선수가 상대 팀의 또 센 선수를 이겨줬는데 그리고 또 이영주 선수도 바둑이 계속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졌으면 약간 타격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내일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여유 있었던 상황이 또 많았기 때문에 더 초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일단 박지원 선수는 다음 대국 버리는 카드가 아닌 1승 카드로서 자리매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송태곤 감독님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어와서 좀 그려졌습니다.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자 리그 하면서 좀 의외로 징크스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바둑이 좀 안 좋아지면 좀 산책 좀 하고 오면은 좀 반전이 돼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바둑이 어려워지면 저를 오히려 검토실에서 빨리 나가라고 뭐 하기도 하고. 네. 근데 되게 파란만장했는데 사실 이영주 선수 바둑이 중간에 뭐 좀 해프닝도 있었고 쉽게 끝날 수 있었던 해프닝도 있었고. 촉촉수. 네, 촉촉수. 네, 였고. 그 이후로는 너무 머리가 아픈 채로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좀 집중력 잃지 않고 열심히 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일단 결과는 좋게 나왔으니까요. 네. 자, 이러면 이제 수요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수요일은 다시 포항 포스코 캠텍과 만나게 되는데 저번에 이제 포항 투어를 갔을 때 그때 바둑 어려워졌을 때 멧돼지 보고 이겼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멧돼지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근데 사실 그 일정이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포스코 캠텍 팀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용병이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잘은 모르는데. 설레발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갑조리그 일정 때문에 못 오는 걸로 알고 네.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이 더 어떻게 보면 두 판 중에 한 판이긴 하지만 루미치안 선수가 계속 나오는 부강이 진짜 힘들다고 봤어요, 사실은. 네, 근데 물론 포스코 캠텍 센 팀이지만 네. 용병이 같이 못 오는 입장이라면은 충분히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둑의 품격 팀도 용병 있잖아요. 저희는 용병 두려면 대만에 가야 돼요, 저희가. 예. 대만에서 두면은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감독님이 본인이 출전하고 싶다고 그랬을 정도니까요. 네. 자, 일단 수요일 날 포항 포스코 캠텍과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여자 바둑 리그 이 바둑들은 워낙 재미있어서 관전하는 분들은 3차전까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뭐 3차전까지 가든 안 가든 뭐 어떻게든지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좀 초보 감독이라 그런지 선수들보다도 더 긴장하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이제 저도 편안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목표 한 발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선수들도 편안하게 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날은 뭐 내용상 일단 밖에 나가는 일이 좀 적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수요일 포항 포스코 캠텍과의 경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3위 팀과 4위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챔피언 결정전 좀 더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팀의 기세가 정말 무섭죠. 네, 만약에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간다면은 네. 이제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포항 포스코 캠텍은 강팀인데요. 서울 바둑의 품격 신생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이 포항 포스코 캠텍과 서울 바둑의 품격 누가 이기게 될까요? 누가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될까요? 그때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